언론개혁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투명성 보장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임명해왔던 공영방송 사장을 100명 이상의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후보 중에서 고르도록 하고 여야 정치권의 KBS 이사 추천 비율을 100%에서 40%로 낮추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법안 내용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무너뜨린 언론 자유를 다시 세우고 공정한 언론 환경을 만들기 위한 언론 개혁의 첫 단추가 꿰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의 알 권리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언론 개혁의 남은 과제들도 하나씩 책임 있게 완수해 가겠습니다. 언론이 진정한 국민의 눈과 귀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민생개혁 입법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법 개정,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만들 상법 개정 등도 8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그 어떤 방해와 회방에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국민과 당원만 바라보며 민생개혁의 길을 완주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김건희 씨가 드디어 특검의 소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대추나무 연걸리듯 수많은 의혹들이 각종 부정부패, 국정농단의 의혹의 한가운데 서 있는 김건희 씨가 오늘 수사를 잘 받기를 바랍니다. 이번 특검 수사는 무너진 국정의 기틀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며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적 심판의 시작입니다. 김건희 씨는 더 이상 법망을 피해 숨을 수 없습니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기 바랍니다. 특검에 촉구합니다. 이미 검찰의 황제 의전 수사, 눈 감아주기 수사로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증거를 인멸하고 관계자들과 말을 맞췄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을 경우 즉시 구속해서 법의 준엄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수사에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 주십시오. 방금 전 비공개 최고위에서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서삼석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은 오후에 진행될 당무의 의결을 거쳐 임명됩니다. 호남은 민주당의 뿌리이자 민주주의 산실이고 대한민국 민주화의 성지입니다. 호남의 역사와 정신이 당 운영 전반에 반영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또한 전당대회에서 약속드린 대로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공모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평당원 최고위원은 권리당원 자격 유지 기간 내 당직 및 공직 출마 경험이 없고 당원 100명 이상의 연서 추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별도 심사 TF를 구성해 1차 서류 심사를 하고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는 공개 오디션을 갖게 됩니다. 공개 오디션은 무작위로 뽑힌 배심원단 투표 50%, 당원 여론조사 50%의 비율로 심사해 4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이후 최종 후보자 4명의 정견 발표 후 권리당원 투표 100%로 평당원 지명직 최고위원 1명을 선출하겠습니다. 평당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가 약속한 것은 신속하게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원이 주인되는 당원 주권 정당 실천하는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국민과 당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 우려가 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언론 보도 즉시 윤리감찰단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당규 제42조 당대표는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 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아니하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비상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비상징계 규정에 따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제명 등 중징계를 하려 했으나 어젯밤 이춘석 의원의 탈당으로 징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당규 제18조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징계 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 각급 윤리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결정할 수 있고 제19조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의 해당 여부와 징계 시효의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이춘석 의원을 제명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제 당대표에 취임하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송구스럽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당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기강을 확실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당에서 이에 대한 재발 방지책 등을 깊이 논의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 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의 기조대로 엄정하게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엄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이런 문제로 국민들께서 우려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엄중한 상황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다음 본회의에서 즉시 교체 선출하겠습니다. 이러저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어제 김병기 원내대표와 상의를 해서 후임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곧바로 후임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김병기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이춘석 의원이 탈당과 함께 법사위원장직도 사퇴하였습니다. 특별하고 비상한 상황인 만큼 일반적인 상임위원장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가장 노련하고 그리고 검찰개혁을 이끌 수 있는 추미애 의원께 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계속되는 민생개혁 열차는 흔들림 없이 달릴 것입니다. 어제 민주당과 진보개혁 야4당은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의 억지 필리버스터 때문에 하루 늦어졌습니다. 하지만 공영방송 정상화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점에서 중요한 성과입니다. 국민의힘은 방문진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또다시 필리버스터로 국회를 마비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가 아니라 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국회를 저버리고 정쟁을 위한 국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똑똑히 기억합니다. 국민의힘은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아무리 발목을 잡아도 갈 길을 가겠습니다. 민주당은 8월 국회에서 7월의 민생개혁 입법을 완결짓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개혁 열차에 후진기어는 없습니다. 오직 전진만 있을 것입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과 김용현은 국민과 국가에 대한 반역자입니다. 내란 세력은 헌법에 명시된 군의 본분을 망각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파괴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던 김용현이 개엄 5일 전 북한의 오물풍선에 K9 자주포를 동원한 원점 타격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합참이 막지 못했다면
아마 큰 비극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아무리 권력에 미쳐도 그렇지 어떻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이렇게 위험천만한 도박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명백한 국민과 국가에 대한 반역입니다. 반역자 윤석열과 김용희 의원을 법정 최고형으로 심판해야 합니다. 내란과 반역에 동조하는 자들은 민주주의 적입니다. 내란 동조 세력의 경고망동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가짜뉴스 살포, 거짓 정치 선동을 뿌리 뽑겠습니다. 당 지도부와 의논해서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리박스쿨처럼 시민단체로 위장하고 정당의 외피로 포장해도 소용없습니다. 익명의 온라인 공간에 잘 숨어 있다고 안도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추적해서 발본색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전현희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수건인 방송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상언을 치유하고 공영방송을 국민의 방송으로 복원하는 첫걸음입니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 선임 권한을 이재명 민주정권이 스스로 포기하고 국민께 되돌려드리는 법입니다. 아무리 국힘이 방송장악법이라고 거짓 프레임으로 우기려 해도 국민은 진짜 방송장악 세력이 누구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국힘은 공영방송 정상화 발목 잡기를 당장 멈추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방문진법 EBS 개정안도 차질 없이 통과시켜서 공영방송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정당 해산 초기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3대 특검을 막아내자는 주진우 후보, 아예 특검을 해산하라는 김문수 후보까지 여과 없이 내란 본색을 드러내는 국힘 당권 주자들이 그 전조증상입니다. 정당 해상 방아쇠를 당긴 것은 특검도 민주당도 아닙니다. 내란 동조 범죄를 덮으려 안간힘 쓰면서 국민의 명령인 특검에 맞서서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에 대적하는 우를 국힘 스스로 범하고 있습니다. 국힘이 진정 정당 해산을 면하고 싶다면 특검 수사를 방해하지 말고 성실히 협조하십시오. 국민의힘의 강령과도 같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그런 자신들의 주장을 깊이 되새기고 자성하기 바랍니다. 국정을 쥐고 뒤흔든 김건희에게 법의 무서움을 보여줘야 합니다. 주가 조작, 뇌물수수, 공천, 인사개입, 국책사업 개입 등 반만년 대한민국의 역사 이래 최고 권력 배우자의 이런 불법과 국정농단은 없었습니다. 수사기관까지 오라가라 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 김건희에게 더 이상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죄를 지었으면 응당 죗값을 치르는 법치국가입니다. 민중기 특검은 희대의 국정농단으로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훼손한 김건희를 포토라인에 세워서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십시오. 만약 김건희가 소환에 불응한다면 즉각 체포해서 법의 엄정함을 똑똑히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부패 방지에 일평생을 바쳐온 권익위 고 김 국장의 명예를 반드시 되찾아줘야 합니다. 오는 9일은 권익위의 고 김 국장 순직 1주기입니다. 뒤늦게 공개된 김 국장의 유서와 SNS 메시지는 명품백 수수 관련해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면죄부를 종용하는 정권의 부당한 명령에 억눌린 고인의 심적 고뇌가 얼마나 컸을지 감히 짐작해야 합니다. 권익위의 강직한 부패 방지 업무 공직자로서 평생을 살아온 고인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몬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부하 직원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지는 것은 상관으로서 기본적인 일입니다.
최병을 주검으로 몰아간 상관들과 수사 외압을 행사한 책임자들도 지금 특검 수사로 진상이 밝혀지면서 법의 심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김 국장의 억울한 죽음에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후안무치한 유철한 권익위원장은 특검 수사를 기다리기 전에 지금이라도 자진 사퇴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기관장으로서 정권의 외압에 권익의 상징과도 같은 청탁금지법을 무력화시킨 책임, 청렴 강직한 부하 직원을 주검으로 내몬 책임을 지는 것은 기관장으로서 너무나 당연합니다. 거듭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3대 특검 제보센터 및 공익제보자 보호센터를 민주당 홈페이지에 개설했습니다. PPT 봐주시죠. 특검과 관련해서 지금이라도 숨죽여서 진실을 밝히고 싶어하는 그런 많은 분들을 위한 당 홈페이지 제보센터를 개설했습니다. 당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속을 누구라도 할 수 있고 또 실명과 익명의 제보 모두 가능합니다. 진실을 밝히는 공익 제보자들의 제보는 특검 수사에 활력을 불어넣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출발이 될 것입니다. 3대 특검 특위는 어렵게 용기를 낸 공익 제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으로 한준호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내란정당의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의원, 요즘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끊임없이 시끄러웠던 권성동 의원이었죠. 지난달 25일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김문수, 한덕수 대선 후보 교체 사태와 관련해서 권영세 당시 비대위원장과 이양수 선관위원장에게 중징계를 결정하자 나도 해보아라, 면죄부 뒤에 숨지 않겠다라면서 비장하게 입장을 냈었습니다. 지난 30일엔 특검으로부터 참고인 조사 요청을 받은 안철수 의원이 문자 한 통에 호들갑을 떨었다라면서 여의도 대표 하남자라고 공격을 하기도 했죠. 그러던 권성동 의원이 자취를 감춘 것은 7월 31일부터입니다. 이날 권성동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터져나오자 짧은 메시지만 남기고 잠수를 탄 것입니다. 통일교로부터 1억 원대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라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정치 공작과 악의적 왜곡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냈었습니다. 그 이후로 새로운 정황과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단호한 대응은커녕 단단히 입을 다문 형국입니다. 당당하다면 조사도 받고 입장도 내고 해야죠.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요. 권성동 의원은 2022년 대선 직전에 통일교 관계자를 수차례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통일교 2인자의 다이어리 내용이 공개됐는데요. 2022년 1월 5일 여의도의 한 최고급 중식당에서 권성동 의원을 만난 것으로 기록이 돼 있고 큰 거 한 장 서포트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큰 거 한 장 지원했다는 뜻이겠죠. 그 2인자가 권성동 의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위해 써달라. 윤석열을 위해서 내가 지원한 큰 거 한 장 써달라라는 의미겠습니다. 궁금한 건 큰 거 한 장은 대체 얼마입니까? 세간에 알려진 1억 원입니까? 그 큰 거 한 장을 내란 속에 윤석열을 위해서 쓴 게 맞습니까? 그런데 권성동 의원은 큰 거 한 장만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 통일교 2인자는 특검 조사에서 권성동 의원이 2022년 2월 그리고 3월 통일교의 천정궁을 2차례 방문했다라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총재에게 큰절을 하고 쇼핑백을 2차례 받아갔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또 궁금해집니다. 그 쇼핑백,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큰절을 할 정도면 엄청난 하사품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제가 찾아보니까 만일 그게 돈이었다면 5만 원권 1000장 정도를 잘 묶으면 큰 쇼핑백 하나에 들어간다고 하던데 금액으로는 대략 5억 원 정도 되겠죠. 과거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직후에 이명박을 만난 자리에서 큰절을 올렸다는 권성동 의원의 전적을 생각해 본다면 아무래도 상당한 것이 들어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권성동 의원이 개인적인 일탈을 저질러 착복을 했다라면
권 의원 혼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쓰면 됩니다. 하지만 이 자금이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에게 흘러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얘기는 달라지죠. 2022년 3월에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불법 자금으로 치러진 불법 선거가 되는 것이고 캄보디아, ODA를 비롯한 각종 이권과 특혜를 대가로 제공해 주려고 한 뇌물성 비리, 즉 국정농단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햄릿에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독백이 있죠. 제가 볼 때 지금 권성동 의원에겐 혼자 죽느냐 다 같이 죽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말씀드린 것과 관련해서 권성동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고 관련해 형사 고발을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사당국은 빠른 수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으로 김병주 잠깐만요. 예, 당대표님. 오늘 또 새로 임명돼서 오신 수석 대변인 그리고 수석 사무부총장 또 그리고 경제 수석 부의장, 사회수석 부의장은 끝나고 1분 이내 발언을 시킬 테니까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다음으로 김병주 최고위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건희가 잠시 후 특검에 심판대에 오릅니다. 첫 공개 출석 조사입니다. 그동안 김건희는 비공개 조사, 서면 조사, 출장 조사 등의 특혜를 받았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사법 정의를 농락했습니다. 이번 특검 출석은 불법과 특혜로 얼룩진 검찰공화국 단죄의 시간입니다. 검사들을 호령하고 법을 농단하던 윤건희 일가는 더 이상 법의 정의를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김건희는 죄를 자복해야 합니다. 16가지 범죄 의혹에 대해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만약 이번에도 진실을 외면하고 요사한 변명과 법꾸라지식 회피로 일관한다면 국민적 분노는 법의 심판을 넘어 역사의 심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번 특검 조사는 특권과 반칙을 무찌르고 공정한 사회를 회복하는 시금석입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범죄에 대한 모든 의혹이 명명백백히 밝혀질 수 있도록 매 눈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종호 브렉펄 인베스터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당시 김건희의 계좌를 관리했던 장본인입니다. 개미 투자자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한 장본인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의 실체가 또 드러났습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수협은행은 담보도 지급 보증도 없이 한 회사에 100억 원을 대출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바로 김건희가 연루된 주가 조작으로 재판을 받던 도이치모터스입니다. 대출이 이루어진 시점은 2023년 3월 성관이가 성접대 혐의로 수협회장을 수사 의뢰한 직후입니다.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특혜성 대출을 해준 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특검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희 일가의 추락은 끝이 없습니다. 체포 거부가 아니라 더워서 옷을 벗었다는 윤석열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으로 보입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당시 상황은 CC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윤석열은 멀쩡하게 수의를 입고 있다가 특검 수사팀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옷을 벗고 들어 누웠다고 합니다. 법무부 측은 당사자가 동의하면 영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씨, 자신 있으면은 CCTV 공개에 동의하십시오. 동의하지 않으면 입벌구란 수식어는 당신의 이름 앞에 각인될 것입니다. 방송법 개정안이 어제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튼튼히 하는 진전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공영방송이 정권의 나팔수가 아닌 국민의 눈과 귀가 되는 게 두려운가 봅니다. 필리버스터까지 동원하며 언론개혁 발목 잡기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독재시대 수구 언론관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공영방송은 특정 정당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 민주당은 철저한 언론개혁으로 국민의 편에서 국민을 위해 복무하는
진정한 방송의 기능을 복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으로 아직 따끈따끈한 황명선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3년 동안 덮여있는 진실을 드러내는 날입니다. 특히 특검 조사는 윤석열 정권 국정농단의 심장을 겨누는 날카로운 칼끝이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국정농단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특검 수사는 앞으로 국민들에게 크나큰 충격이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재건을 미끼로 한 주가 조작은 상상을 초월하는 국정농단 사태다. 2023년 7월 대통령 부부는 예정도 없던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을 강행했습니다. 그 직후 삼부토건 주가는 폭등했고 경영진은 단숨에 369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전추 의혹의 중심에 있던 김건희가 국가 외교무대까지 사익을 악용했다는 의혹입니다. 보수의 대표주자조차 이런 경고를 하는데 더 무슨 변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사실이라면 박근혜 시절 승마 지원은 비교조차 되지 않는 천일공노한 국정농단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천 개입, 건진법사 청탁, 그리고 우크라이나 게이트까지 16개에 달하는 권력형 비리 한가운데 김건희가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비선이 권력을 틀어쥐고 사유화하고 그 힘으로 사익을 챙기는 국정농단입니다. 특검에 분명하게 요구합니다. 김건희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역대 정권 중 최악의 권력 사유화 범죄입니다. 권력 사유화로 전무를 낱낱이 파헤치고 외교까지 동원된 경위와 결정 과정, 배후와 이익 구조까지도 철저하게 파헤쳐내야 합니다. 늦었지만 특검이 지난 3년간 굳게 닫혀있던 진실의 문을 활짝 열고 국민이 납득할 때까지 끝까지 멈추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이 그 시작입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빙자한 아무 말 대잔치로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위한 방송 3법이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불구하고 통과됐습니다. 방송 3법 통과는 이재명 정부가 주권자 국민들께 방송을 돌려드리고 정치 권력이 더 이상 방송을 장악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선언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공영방송 사장 낙하산 임명, 방송통신의 파행, 편파적 보도 개입 등으로 방송계를 전쟁터로 만든 윤석열 정부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국민과 언론이 중심이 되는 공정방송 체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라는 약속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도 줄줄이 필리버스터를 야구하고 있습니다. 하청 노동자의 최선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 자본시장 투명성을 높여 코스피 5천을 현실로 만든 법안들까지 정쟁의 도구로 삼는다면 국민의힘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당입니까? 지금 국회 갈 일은 명확합니다.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고 노동자의 숨통을 틔우고 자본시장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민생을 위한 정치이자 시대가 요구하는 개혁의 길입니다. 국힘의 필리버스터는 시간 낭비입니다. 그럴 시간 있으면 민생을 위한 공부나 더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최고위에서 저는 윤석열에게 빤스 누비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내란 속의 치출하고 부끄러운 행태를 온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전 과정을 실시간 온라인으로 생중계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영상은 존재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특검팀은 교도관 바디캠을 통해 지난 1일 윤석열 1차 체포영장 집행 전 과정을 모두 녹화했습니다. 법무부와 특검은 주저하지 말고 즉시 영상을 공개하십시오. 대한민국 법 집행이 윤석열에게 더는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알 권리이자 법치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절대 명령입니다. 관습헌법의 족소를 끊고 진짜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해야 합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가 어제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신속추진과제로 선정하고 임기 내 완공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공약인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이재명 정부는 천명한 것입니다. 크게 환영합니다.
20여 년 전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비전이 실현됐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훨씬 더 균형 있고 공정했을 것입니다. 국민주권 시대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당과 국회가 나서 이재명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전략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저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시점에 맞춰 대한민국 행정수도를 법률로 명시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합니다. 세종이 행정수도로 서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그 발언 중에 한마디 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쇼핑백 얘기를 했는데 제가 빠르게 읽다 보니까 놓쳤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5만 원권은 1000장씩 잘 묶어서 10개가 큰 쇼핑백 안에 들어간다는 발언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전당대회 때 약속드린 대로 지금 당직 인선은 실사구시형 탕평 인사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능한 분들을 모신다는 뜻이겠죠. 우리 수석대변인으로 우리 박수현 의원님을 임명했는데 오늘 첫 자리입니다. 뭐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대변인 역할은 그 누구보다도 잘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대변인인데요. 한 말씀 하시죠. 예, 신임 수석대변인 박수현입니다. 당 대표님께서 실사구시에 의해서 임명을 했다 하시니 제가 당 대표님을 지지하지 않았는데도 임명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말씀대로 개인적으로는 10번째 대변인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대변인의 역할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말씀과 당 사이에 충직한 소통 창구가 되겠습니다. 국민의 말씀은 국민의 심장소리이므로 허리를 숙여 국민의 가슴에 귀를 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자 여러분의 질문을 국민의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잘 받겠습니다. 당 대표님을 비롯한 최고위원님께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잘 답변할 수 있도록 24시간 저에게 질문권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여러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해 주시고요. 잘할 때까지 계속해라 이런 유형이 하나 있고요. 잘하니까 또 해라 이런 유형이 있는데요. 박수현 대변인께서는 잘하니까 또 해라 이 유형에 해당되시겠습니다. 다음은 수석 사무부총장은 유임을 시켰는데요. 잘하니까 계속해라 이런 뜻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계속 수석 사무부총장 임무를 수행하게 된 임호선입니다. 올해는 우리 민주당 창당 70주년입니다. 당대표께서 늘 강조하시듯이 당원 주권정당으로 70주년을 맞아서 거듭나야 되는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수석 사무부총장으로서 조성래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우리 부총장단이 민주당이 그간 민주당이 당원들의 자랑이었듯이 앞으로는 당원들이 저희 민주당의 자랑이 될 수 있는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쳐서 열심히 당무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잘할 때까지 계속 일을 하도록 기회를 주신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당대표 비서실에 새로운 민원정책실장으로 이모경 의원을 오늘 임명을 해서 우리 당원들의 민원을 계속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당대회 기간 중에 당대표에게 직접 통화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민원실장을 신설해달라 해서 그 약속도 지켜서 오늘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신설을 한 것인데요. 우리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려면 보다 전문적이고 보다 세심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두 분으로 분리해서 경제 수석부의장과 사회 수석부의장으로 이렇게 보다 전문화했습니다. 그래서 경제 수석부의장으로 우리 유동수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한 말씀 하시죠. 예, 대표님께서는 정말로 탕평책을 쓰신 것 같습니다. 저는 공개적으로
박찬대로 취재했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정책수석으로 수석부의장으로 지금 3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잘할 때까지 좀 해봐라 이런 뜻도. 아닙니다. 잘하니까 또 시키는 겁니다. 예, 최근에 이 한국 경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IMF는 올해 한국 잠재 성장률, 경제 성장률을 1.0에서 0.8로 낮췄습니다. 내년 경제 성장률도 1%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관세 협상으로 수출이 굉장히 악화될 것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국의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뜻대로 코스피 5천 시대를 맞이해서 부동산에 쏠려 있는 자금들을 어떻게 생산적 자금으로 또 주식시장을 통해서 확보할 것인가. 이게 한국의 장기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와 함께 최근에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포함해서 이미 작년에 발생되어 있는 MBK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까지 현안 문제를 열심히 챙겨서 우리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하니까 계속 하시라고 한 거고요. 다음은 최기상 사회수석부의장님.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정책의 기준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더불어민주당의 강령입니다. 그리고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사법개혁을 통해서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고 정치, 사회, 문화적 처지를 개선하는 데 다달라야 합니다. 증명하는 정치로 국민들께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문정복 그리고 차지호 부총장님만 발언 안 했는데 두 분은 그냥 짧게 한 마디씩 하세요. 네, 당대표님의 의중을 잘 읽겠습니다. 네. 네, 그 미래전략 사무부총장을 맡았습니다. 당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깜빡했는데요. 우리 여기서 써놓고서 지금 못했는데 우리 이해식 전략기획위원장을 건너뛰었네요. 써놓긴 했는데 한 말씀 하세요. 아닙니다. 그 대표님께서 정말 탕평책을 쓰신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대표님을 지지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전략기획위원장으로 임명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근데 제 집사람은 대표님을 찍었다는 것을 네.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 그리고 국민의 행복,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당 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 잘 모시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까? 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날 8월 8일에 열리는 최고위원회는 전남 현장 최고위원을 할 생각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발언을 모두 마치고 당 대표께서 회의를 폐회하시겠습니다. 네. 제144차 최고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